조 단장이 미스 정을 처음 만난 건 추위가 한참 맹위를 떨치는 1월 말이었다. 북한과의 암묵적 평화로 무료하게 하루를 보낸 그가 술 한잔 하려고 들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훤칠한 키에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것이다. 과거 같으면 괴상한 외모와 빈약한 자신감에 언짢은 생심, 그저 군침만 흘리며 포기했을 것이지만 국민 영웅으로 등극한 현재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독심술 초능력을 가진 경호원에게 그녀의 마음을 읽어보라고 지시했다. 유부녀일 수도 있고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소위 꽃뱀일 수도 있지 않은가? 경호원은 그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경호원은 토끼 눈을 뜨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조 단장 곁으로 돌아온 경호원은 때로는 침묵이 완벽한 답이라는 생각과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입을 꽉 다물었다. 이미 취기가 오른 그는 경호원의 침묵을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고 용기 있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미수정에게 다가갔다. 둘의 대화는 시작부터 부드럽게 흘러갔다. 그녀는 미국 서북부 시애틀에 거주하는 재미 교포로 IT 기업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친척 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잠시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억양이 어딘지 모르게 강원도 사투리처럼 드세게 느껴졌지만 그게 뭐 큰 흠집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살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녀의 말수가 유독 적은 것은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때문이며 그것이 보통의 수다쟁이 여자들보다는 100배는 낫다고 생각했다. 혹시 초능력을 가졌는지 물어보니 한반도의 하늘이 분홍색으로 변한 날 그녀는 미국에 있었고 나중에 아이를 잘 키우는 초능력을 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사랑에 빠졌다. 외모, 성격, 가치관이 완벽한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며 내심 쾌재를 불렀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다가오는 주말에 특별한 약속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스키를 즐기기 위해 당일치기로 강원도 문막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애틀에서는 근교의 레이니어 산으로 친구들과 자주 스키 여행을 하곤 했으나 한국에는 마땅한 친구가 없어 홀로 간다는 사족을 덧붙였다. 빙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비밀이 보장되는 스키장 내부에 최고급 콘도를 예약했고 1박 2일간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을 넌지시 알렸다. 그녀는 즉시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아메리칸 스타일은 확실히 다르다며 그는 놀라워했다. 사실 통나무 같은 몸통과 짧은 팔다리는 스키를 즐기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가 아니었고 심지어 가난한 청춘 시절로 말미암아 타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랑에 빠진 그에게 미수정과 함께하는 시간 말고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었으며 혹시 방해될지 몰라 독심술을 가진 경호원에게 선심 쓰듯 휴가를 다녀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자신을 누가 감히 암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다. 토요일 정오 두 사람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상당히 외진 지역에 자리 잡은 문막 오크밸리 스키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다양한 경사도의 슬로프를 즐겼고 스키를 탈 줄 모르는 그는 대낮부터 고가의 와인을 마시며 몸에 딱 달라붙는 스키복을 입고 눈밭을 서성거리는 여성들의 몸매를 감상했다. 저녁 슬로프 운영이 종료되고 벙커처럼 철저한 보안을 갖춘 콘도로 복귀한 그들은 밤새 술을 마시며 은밀한 사랑을 나누었다. 다음날 조 단장은 지난밤의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숙취와 공복감을 느끼며 아침 일찍 잠에서 깼다. 양치질을 마친 그는 두껍게 드리워진 거실의 커튼을 열어 스키장의 경치를 감상하려고 했다. 그러자 어느새 거실로 나온 그녀가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는 자신에게 집중하라며 핀잔을 주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작동시키려고 하자 이번에는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달라며 투정을 부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정도는 언제든 도와줄 의향이 있다며 그는 부엌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를 도왔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그는 행복한 1박 2일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짐을 꾸렸다. 그가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바로 이때였다.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어제 눈밭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그와 연락할 수 없어 몸달아야 할 충직한 경호원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평소와 다른 일이 발생했다면 예지력을 통해 미리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두꺼운 커튼을 걷고 거실 통유리를 통해 스키장 경치를 감상했다. 하얀 눈밭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 백색의 세계를 둘러보다가 그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사람들로 한창 붐빌 시간에 슬로프에 스키를 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손님뿐 아니라 이용객 안전을 위해 필수로 근무하는 직원조차 보이지 않았다. 희한하다는 생각에 설거지를 마무리한 그녀에게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혹시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미심쩍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이 없었다. 조 단장은 질문에 대해 지키는 침묵은 대체로 긍정을 뜻한다는 것을 인색한 채야 회사 영업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제야 미수정은 그센 강원도 억양이 아닌 함경도 사투리로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며 어렸을 때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생활한 탓에 영어에 익숙하다는 것과 금일 새벽 4시에 전면적인 침공이 이루어졌고 이미 남한 주요 도시 대부분의 점령이 끝났을 거라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건넸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불바다가 된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등의 도시들과 민간인 사상자의 끊임없는 절규가 흘러나왔다. 조 단장의 경고 시스템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남한은 불의의 기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거렸고 모든 지역에서 밀리고 있었다. 그는 느닷없이 비릿한 냄새를 맡았다. 불행에서 난다는 바로 그 비릿한 냄새였다. 지난밤 과음을 했더라도 예지력으로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제는 익숙해진 함경도 사투리로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동무, 미안합니다.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하지만 임무는 임무니까요. 앞으로 동무는 위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 일하게 될 겁니다. 영하 40도의 화씨와 섭씨가 똑같은 것처럼 새로운 조국에서 동등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사실 한반도 하늘이 분홍색으로 변한 날 나는 미국이 아닌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능력을 얻었어요. 저는 반초능력자입니다. 주변의 모든 초능력을 무력화시키는